낭독하고 그다음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완주 지난 무주 지역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도민 여러분, 정희균이 돌아왔습니다. 지나온 30년의 제 정치 인생처럼 이번 선거도 파란만장하고 스펙터클합니다. 지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유력자에게 줄 서기만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는 안중에 없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저는 기회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재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을 거쳐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오뚜기가 되고 불사조가 되어서 완주 지난 무주와 전북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완주 지난 무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경선을 치를 안호영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중앙정가와 시중에는 안호영 후보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십시오. 이는 민주당원과 지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됩니다. 둘째, 지난 2020년 총선 때 발생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안호영 후보의 친형과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고 돈을 전달한 핵심 증인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안호영 의원 본인은 정말로 관련이 없는지 명백한 사실을 밝히십시오. 셋째, 안호영 의원은 2023년, 2024년도 연속으로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확정 400억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의정보고서 등의 수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확정된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 지난 무주 지역구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정희균이 부도덕한 정치 공작으로 멈추었었던 완주 지난 무주 변화의 길,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길, 윤석열 정부 타도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쉬었으니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더 반갑고 진실하게 지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왜 컷오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재심의 인용이 받아들여진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 재심 인용된 상황에서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됐죠. 제가 안정적이고 확고한 2위를 달리고 있었고 1, 2위가 당연히 올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인 가점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개 질의를 요구한 배경이 있을까요? 하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1번 하위평가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죠.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지역활동에 대한 평가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건 저는 원래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령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니다 하고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질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020년 총선회 때 그 후보자 매수 문제는
당시에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넘어갔죠, 그냥.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경강 통합하천사 확정 400억,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철저하게 허위사실이고, 그거는 추후에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당 재심에서 네. 생환했다고 하나요? 더했다고 하나요? 이렇게 생환이죠. 그 한간이는 네. 계속해서 이제 김정우 후보와 예. 상당한 단일화 진척을 이뤄낸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할 것이다. 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지난 8년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김정우 서세훈 후보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후보와는 교감을 나눈 적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일정한 내용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제가 그걸 섣불리 밝히거나 하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는 저는 소위 말하는 반안호영 전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일화를 비롯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경선 후보로 되신 이후에도 김정호 후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 결정 나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접촉을 못했고요. 이제 또 어쨌든 뭐 김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들은 제가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바로 연락드리고 뭘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정도, 오후 정도 연락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 지난 무주 해서 현역은 재선을 했는데 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뭐 지역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의 정서 발전 만족도가 너무 낮다는 거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평가들은 있죠. 그게 정치력 아니면 지역의 어떤 공헌도, 그 다음에 또 지역민에 대한 스킨십, 그 어떤 면에서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천 뭐 등등 이제 각각의 사건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공약 있으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공약은 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군이 세 개여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완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사업 그리고 농산물 판매 수익 확대까지 그런 면으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완주가 수소산단으로 이제 점점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건들을 만드는 의미에서 현재 완주의 고등학교 중에서 하나를 수소 고등학교로, 특화 고등학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의 수소 캠퍼스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완주의 연관된 산업에 수소나 뭐 2차전지 등등의 연관된 산업의 중소,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쭉 평생 완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하위 안호영 후보의 그 하위 20%이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역에서도 이제 막 파다하나요? 그렇죠. 지역에서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지금 이제 밖에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아니고. 예. 그리고 이런 방법보다도 직접 한번 후보님이 전화해서 맞냐?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그쪽 저기에다 공개 질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 발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이 있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뭐 개별적으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도 그쪽 관계자까지도 그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걸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란 종료가 될 거예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뛰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